오늘은 코로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봄, 여름, 가을은 실내에서 스케치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좋은 풍경 스케치를 많이 하러 다녔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상의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한철 동안 화실에서 그동안 스케치한 것을 유화로 그림 그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드로잉 했던 그 당시의 그 색깔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하늘 색깔과 이 들판의 색깔, 그리고 나무의 색깔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한 상황을 이제 코로도 나름대로 그림에 유출을 해서 그렸는데요. 그리고 코로만의 이런 어떤 나무의 느낌이 특히 대표적인 표현법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물체의 근경과 원경과의 어떤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코로가 대상을 마치 그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그 야외에 나가서 외광파로서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고 그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자기가 그렸던 드로잉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의 그 색깔을 자기의 그 기억에 의존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느 정도 그 무채색 계열로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고, 아주 상식적인 색깔로 하늘 색깔, 그리고 들판의 색깔, 나무의 색을 해준 다음에 코로가 내면적으로 느꼈던 그 표현법,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산들산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표현법을 연구 개발을 한 것이죠. 자, 우선 코로의 다른 작품들도 대략 감상을 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적인 그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나무의 느낌이 아주 산들산들거리고 색깔들이 그렇게 원색적이고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있죠. 어느 정도 그림의 기본은 드로잉이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물론 드로잉이라고 해서 단지 드로잉만 가지고서 그림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화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유화 자체의 어떤 그 표현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 그제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화는 빠르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건조 속도를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덧칠을 하면서 약간 갈필로 비벼가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쨌든 그 기본 바탕은 드로잉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이것을 단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경과 중경으로 가면서 색깔이 점점점 흰색을 섞어서 약해지고 공기 원근법을 잡아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가 콘테로 드로잉 한 것을 봐도 이 유화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코로가 기본적인 드로잉을 해줬고 그 안에 기본적인 색감을 잡아줄 때 어떤 그룹으로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유화 특질, 그러니까 유화만의 어떤 특성, 그런 걸 감안해서 마르기 전에 때로는 덧칠을, 물감을 얇게 눕혀서 덧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감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갈필 효과로 또 잡아주기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표현법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그림도 실제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는 그런 풍경을 연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도 뭔가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잎사귀들이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눈이 좋은 사람들은 근경이나 이 원경으로 갈수록 색깔이 결코 변해 가지 않는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코로는 실제 그렇게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붓질로 밀어서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원근감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로잉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콘테로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어서 콘테도 검정색도 있고 브라운 계통 색도 있죠. 그랬을 때 검정색이나 브라운색만 가지고 쭉 콘테 드로잉을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색깔의 어떤 그 강약 조절을 통해서 충분한 원근감을 표현해낼 수가 있고, 때로는 아주 잘된 드로잉을 보면 거기서 뭔가 그 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어떤 착시적인 것이지만 지각을 해낼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명암법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코로의 그런 그림의 스타일을 보시면 유화를 그릴 때 큰 붓으로 기름을 적당하게 써서 쭉쭉 밀어주면서 뭔가 밑색과의 겹침, 그리고 유화라는 것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물감을 얇게 바르면 마치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빈치가 주로 활용했던 그 모나리자 그림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됩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이렇게 보면 물감이 아주 두텁게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두터운 것을 처음부터 물감을 최근 현대 미술에서 그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두껍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초벌칠을 얇게 해준 다음에 그 위에 계속 물감을 얇게 해서 덧칠하고 함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의 어떤 색깔의 밑색 위에 올라간 그 색깔과의 그 병치 효과로 밑색이 투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효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작가의 그림을 평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호당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뭐 호당 얼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호당 20만 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림을 봐서 그 사람의 그림이 얼마나 밀도 있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림이라는 것이 시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아니죠. 빨리 그렸다고 해서 그림값이 약하고 아주 오래 그렸다고 해서 그림값이 비싸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그림의 평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가가 기본적인 색에 대한, 원근법에 대한, 드로잉에 대한 그런 기본 원리, 미학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나는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오래도록 그려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처럼 뭐 2년, 3년 그렇게 그린 그림도 있고요. 어떤 그림은 뭐 하루에 끝낸 것도 있겠죠. 같은 시퍼라 하더라도.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작품성이 좋다면은 충분한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그림은 호당 20만 원이 아니라 호당 100만 원 아니면 호당 1000만 원을 받아야 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이건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한다면 그 값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뭐 10년을 이 그림에 매달려서 그렸다 하더라도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는, 기본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림은 정말 무의미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진만을 보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똑같은 잎사귀가 보인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다 그리느라고, 고잘매잘 다 그리느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림의 어떤 구상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구상화의 격을 얘기할 때도 정말 사진과 같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림의 가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뭔가 앞과 뒤, 색깔이나 어떤 명암이나 어떤 그 선의 쓰임이나 이런 데에서 조절을 해줌으로 해서 작가 나름대로 일관된 어떤 논리와 어떤 미학적 근거를 갖고 있을 때는 정말 그 그림은 좋은 그림이다. 묘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뭐 동양화에서 얘기를 하면은 동양화에서도 어떤 여백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어떤 가장 단순한 이론만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그냥 여백이다 그러면 쓸데없이 여백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여백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뭔가 그리지 않은 그런 빈 공간을 남겨놓고 여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화에서의 여백이라는 것도 그려지지 않은 뭔가 그렇지만 뭔가 존재가 있진 않지만
거기에도 뭔가 분명히 보여지지 않은 그런 빈 여백으로서의 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어떤 채워져 있으나 채워지지 않은 뭔가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지 않은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그것을 여백이라 얘기한다면 그림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죠. 뭐 겉으로 뭐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저걸 뭘 무슨 여백이라고 하느냐. 그냥 빈 공간이지 덜 그린 음악에서 얘기하는 어떤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했을 때 미완성이라는 것은 뭔가 완전하게 전체적인 구성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 미완성다운 뭔가 그 살아있는 날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함이 있다면 그것을 미완성 교향곡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뭔가 제대로 편성이 잘 안 된 그런 그림은 미완성 교향곡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말 그대로 완성이 덜 된 부족한 그런 음악이 되겠죠. 그 그림도 똑같습니다. 그런 어떤 여백이라는 의미가 그림에서 우리 동양 미술에서는 아주 심오한 의미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그 서양 유화에서도 그런 여백의 미가 늘상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평소에 자주 얘기하는 뭔가 말줄임이라는 뭔가를 말을 줄였을 때 말을 줄였다고 해서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줄임의 쉼표라는 것은 그 무한한 어떤 그 내면의 그 생각이나 그런 의미들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너절너절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함축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문과 운문을 비교했을 때 산문이라는 것은 물론 산문 자체도 뭐 너절너절하게 고절매절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딱딱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산문에 비해서 운문이라는 것은 더더욱이 말의 핵심을 줄이고 말줄임을 통해서 뭔가 그 본질적인 것만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줌으로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깊이 있는 농익은 그런 어떤 그 임팩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자, 이 그림에서도 그러한 말줄임의 요소는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을 생략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안개와 같은 느낌으로 전체를 풀어줌으로 해서 뭔가 그 말줄임의 뉘앙스를 그림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이 연두색이 여기가 남으니까 있고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은 연두 색깔들이 있고 또 그늘졌으면 그늘진 많은 색깔들이 있겠지만 그걸 실제와 똑같이 그렇게 그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림을 조금 그린 사람들이 그런 그림 볼 때는 야, 잘 그렸다가 아니라 참 진부하다. 참 답답하다.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림을 좀 덜 그린 사람, 그림을 좀 모르는 사람은 야, 참 사진하고 똑같이 잘도 그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라는 거는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는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진과 똑같이 그렸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의 수준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상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머릿속에 자기만의 어떤 그 관념이나 개념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FM대로 그렇게 그린 것인데 그러한 기본 원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바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묘사적인 것도 처음에는 필요해요.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기본적인 색감을 다루고 어떤 색이 얻어질 때 어떤 색이 되고 어떤 색이 뒤로 갈 때 어떤 색이 된다라는 그런 색의 계조를 알기 위해서도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작가적인 수준에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사물을 재해석하고 다시 색감이나 원근감 같은 것을 재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답답한 고리타분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도 보면은 앞은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 붓을 풀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초벌, 중벌, 마무리는 있어서 여기에 은은하게 회색 톤으로 잡힌 것은 초벌에서는 칠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3개월 동안, 아니 3개월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세 절기 동안 스케치를 한 많은 그림을 보고
이것을 유화로 그려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초벌로 기본적인 어떤 스케치 위에 어떤 생면적인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뭔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아니면 이제 그 코로의 어떤 입장에서 나는 어느 정도 초벌이 마르기 전에 기름이 적당히 끈적끈적할 때 그 위에 덧칠 하는 것이 이런 미미한 효과를 내주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뭐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중벌에서 이런 느낌을 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잔 가지들과 이런 잎사귀들을 그려준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이런 잔 가지들과 잎사귀가 없는 그림을 상상을 해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점들 같은 거. 그렇다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은 그것이 그림에서는 어떤 그 뼈대를 이룬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 그룹도 이루어지고 그 그룹과 그룹 간의 어떤 색깔의 대비 그런 것도 이루어져서 기본 뼈대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뼈대 위에 화장술과 같은 이런 점이나 나무 가지들 또 잎사귀들을 그려줌으로 해서 아주 화려한 느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과 잎사귀의 느낌을 그려줬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이런 작은 점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화려하고 섬세하고 뭐 어떻다 저떻다 느낌을 갖죠. 그건 다시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할 때 화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바탕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 본 바탕보다 좀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한 그 요소로서 화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화장을 하는 여자들의 어떤 심리도 좀 더 미학적인 미술사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냥 물감을 쳐바르듯이 얼굴을 그 화장품으로 이렇게 쳐발라 버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부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으로 어떤 뭔가 얼굴이 기본 바탕을 깨끗하게 다듬어준다라는 것이 그림에선 초벌칠에서 커다란 그룹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의 그 기본 색깔을 풀어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 파운데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여자분들이 아주 섬세한 화장술을 가지고 뭐 볼터치도 하고 얼굴에 눈에 아이샤도우도 그리고 루즈도 칠하고 그랬을 때 그때 오늘은 무슨 색의 루즈를 칠할까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죠. 그거와 똑같이 그림도 기본 바탕을 칠해 준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질감 표현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잘한 섬세한 그런 느낌들로 이 어떤 바탕색의 느낌을 이 풍경의 느낌을 더 화려하게 잡아줄 것인가 그런 걸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화장을 잘하는 아주 감각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 정도의 감각이면 이러한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센스를 여자분들은 화장을 어쨌든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왕이면 그런 화장술에 대한 감각도 좀 키우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볼터치를 하더라도 물감을 쳐바르듯이 어떤 화장품을 툭툭툭 찍어 바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볼터치하는 그 붓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러운 이유가 뭐 유화붓이나 이런 거친 것으로 하면은 아주 섬세한 표현이 안 되니까 부드러운 볼 터치를 할 때는 살살살살 볼의 겉에만 약간의 그 화장품이 묻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은은한 미미한 그런 색감 표현을 하죠. 뭐 눈에 어떤 뭐 아이샤도우를 그린다거나 할 때도 경계 부분을 아주 똑똑 떨어지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지게 그려주는 것처럼 그림도 그와 같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화장도 그런 어떤 감각을 좀 가지고 아주 미묘한 색감 처리를 해준다면 훨씬 보기 좋은 효과가 되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 전체적인 코로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데서도 이제 원경과 중경과 근경이 있어서 물론 초벌과 중벌과 마무리를 그리지만은 그 단계에서 근경, 중경, 원경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원경이 전체적으로 하늘색이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 또 나무들이죠. 그리고 그 근경이 이제 앞에 있는 큰 나무인데 자, 코로 같은 경우는 근경과 중경의 색깔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볼까지는 거의 붙어있게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미세한 줄기의 선이나 이런 터치들, 잎사귀의 느낌들을 좀 더 강하게 해서 근경과 중경의 차이를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강한 잎사귀의 느낌들이 근경에는 톡톡톡 잡아줬지만 중경에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함부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선명하게 잡아줬으니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건 앞에 있는 나무구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그런 잔터치가 없으니까 그냥 저 뒤에 넘어간 나무구나 라고 그 구분을 전혀 안 해도 이 색깔 표현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앞에 있는 나무, 이건 뒤에 있는 나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 줄기를 그려줌으로 해서 비로소 나무다운 어떤 느낌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나무 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거리감도 안 느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무 줄기로 그런 표현을 해줬고, 그 나머지 이런 데에서는 뭐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표현이 거의 무시가 돼 있다시피 하죠. 이런 것이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인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야, 참 회화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회화적이라는 것은 그림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다운 것은 뭔가 사진과 같이 이건 뭐, 야, 이건 뭐 사진과 같다 그런 얘기는 욕이지만 상당히 회화적이네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림답게 그림의 맛을 참 잘 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회화적이다 얘기한다는 거는 그 화가도 모독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신도 참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참 무식하다. 그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말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내뱉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 뭔가 그림답게 뭔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크게 붓으로 갈피로 탁 뭉개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터치로 물결의 느낌을 잡아줬어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잔터치 한 두 개 정도로 요거는 물이구나라는 것을 연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 덜 그렸다 안 그렸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분명히 물이다. 누가 봐도 물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야, 이게 땅을 길을 참 잘 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마땅히 땅이에요. 땅의 표현. 여기도 실제 우리가 보면 길이라면은 풀도 있고 뭐 그림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그걸 다 생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의 길을 잡아주고 저 뒤에 사람도 하나 표현해주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리죠. 감각적이라는 것은 센스 있게 재주 있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투박하게 보이는 그대로 사진대로 그린 것은 감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답답하다. 구체 얘기를 한다면 지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그림입니다. 예, 요것은 설명을 나중에 하기로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코로의 초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림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던 그 시절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터치 같은 것들이 좀 전에 봤던 뭔가 이런 식의 이런 어떤 느낌이 안 나오고 전통적인 어느 화가나 그리는 그런 FM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기본적인 그룹을 만들어주고 앞에 이런 색깔, 또 요 색깔, 또 요 나무 색깔, 또 저 뒤에 건물, 또 하늘, 그 뒤에 원경 그런 식으로 해서 FM대로 표현을 했던 초기의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그 정감이 있어요. 쭉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하늘과 원경과 중경의 느낌을 처음에 초벌에서는 큼직큼직하게 큰 붓을 써서 기름도 많이 써서 툭툭툭 칠해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말랐을 때, 완전히 말랐을 때 다시 또 갈필로 중경의 그 멀어진 그런 느낌, 아슬한 안개 낀 듯한 느낌을 흰색을 섞어서 덧칠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원경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경의 물체를 그립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를 할 때 이제 원경이 있고 근경이 뭐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근경에 있는 걸 다 그리지 말고 근경에 있는 건 생략을 하고 아니면 크게 기본 터치만 잡아주고 원경을 먼저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경을 완성할 때 기본 조건은 근경, 중경, 원경을 생각을 해서
원경으로 갈수록에는 명암 차이도 적고 색깔도 원색이 아니라 약간의 흰색을 섞어서 약간 그 회색 톤으로 청회색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때 물론 이제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원경의 색감을 표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말랐을 때 중경을 또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야지 원경과 중경이 딱 분리가 되지. 원경과 근경을 한 번에 그려버린다면은 근경의 나무 사이사이에 보이는 원경들을 뭐 일일이 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일일이 터치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터치 자체가 끊어지고 어수선해지고 산만해지죠. 그래서 근경 표현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경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나무, 그 앞에 있는 나무 항상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원경을 그려준 다음에 근경도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그려주고 사람도 그려주고 그래서 기본 톤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물의 느낌을 다시 덧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분에 이런 작은 요소들 풀이라든가 나무의 느낌, 소의 음영들, 그 나무의 이런 느낌들을 툭툭툭 쳐줌으로 해서 그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그림을 감상할 때는 이와 같이 딱 봤을 때 뭘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뭘 그렸고 그럼 맨 마지막에 뭘 그려줌으로 해서 원근감이나 이런 것이 표현해졌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고전음악, 클래식을 감상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음들이 느끼는 또 화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 그 현악기, 관악기들이 서로 뉘앙스를 화음을 맞춰주면서 뭔가 듣기 좋은 그 공간의 울림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어떤 율동과 리듬감에 의해서 속도감도 전개가 되고 빠르게 전개되다가 천천히 전개되다가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를 거치면서 음악이 전체적으로 쿵쿵쿵 하면서 딱 끝내는 그랬을 때 뭔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것처럼 음악도 뭐 예를 들어서 3분, 4분 아니면 뭐 고전음악 같은 경우는 뭐 30분 이상 그런 느낌을 계속 감상을 통해서 전달해가고 이끌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이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의 그 폭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냥 딱 걸어놓고 좋다 안 아프다 뭐 이런 식의 그 무표정한 소감을 갖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 너무 그 무감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찬찬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려와가지고 이런 조건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거기에 좀 더 더해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나라면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했을 텐데 나라면 이렇게 좀 더 요소 잎사귀들을 좀 더 많이 해줬을 텐데 나라면 소를 좀 더 선명하게 잡아줬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비평 아까 긍정적인 안목에서 전체를 평가해 보고 그 중에 부족한 것을 나의 생각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경지가 된다면 그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제 저희 밴드나 다른 쪽의 밴드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림을 올려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전혀 좋지 않은 그림을 갖다 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서로 어떤 동호인의 입장에서 야 나도 그림을 못 그리지만 너도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그럼 어쨌든 간에 서로 그림을 못 그리는 입장에서 너는 이렇게라도 그리네 라는 면에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겠지만 그런 칭찬이 그런 어떤 초보자들의 그런 그림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지금 현 단계에만 맞춰 있는 것이 조금 지나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이것은 그림이지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것이고 그것을 대부분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림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만족감이 없고 그럴 때는 다시 또 이제 그 한계를 찾아야 되죠. 물론 저도 옛날에는 자 그림이라는 건 그렇게 뭔가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 이제 권태감이 생기면 또 고민하면서 또 새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림을 45년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그려온 과정에서 이제 과거를 볼 때는 그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유화를 그리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옆에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서 한마디만 해줘도 내 그림이 확 뛸 텐데, 이게 없으니까 지지부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어떤 선생님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설명을 했더라면, 내 그림이 이렇게 그 당시에 발전이 없이 그냥 어떤 고답적으로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뭔가 취미생들의 그림을 보면 남들보다, 글쎄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죠.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오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거는 좀 더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는 그 그림 그린 사람도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죠. 칭찬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런 식으로 또 인격을 또 모독하기도 하고, 칭찬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은 한 1840년, 그러니까 150년 전, 160년 전에 나폴레옹 2세가 이 그림을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그림이고, 코로도 뭔가 이렇게 작품을 좋게 나름대로 자기 작업을 해왔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국전과 같은 그런 공모전에서 이 그림이 입상이 되고, 또 나폴레옹 2세가 구입함으로 해서 그 후에 아주 그림이 많이 잘 팔리고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작가들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그 작품이 유명해지고 가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자, 나폴레옹 2세가 그림을 주문했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안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실제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그림이 걸려 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통령이 그 그림을 샀다. 뭐 샀으면은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그 사람 그 대통령의 안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래, 그 그림이 청와대에 들어갔어 하면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다 대단하게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어떤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뭔가 그 원경, 중경, 근경을 잡아주고 원경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주면서 약간의 미미한 톤 조절도 해줬죠, 물론.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해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벌질에서는 큼직큼직하게 하늘 색깔과 원경의 색깔, 그리고 중경의 색깔, 그리고 여기 또 좀 중근경, 그리고 또 근경, 이 색깔을 크게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중벌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여러 앞에 있는 나무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투박하지 않게 강약을 표현하면서 마치 그 음악의 상태, 음악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배 타고 있는 사람, 뭔가 나무에서 과일을 줍는, 열매를 따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뭔가 완결성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안 그렸어요. 그죠? 대충 비벼서 그렸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스케치를 해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평소 갖고 있는 표현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미세한 어떤 나무의 표현, 질감 표현들이 있죠. 이런 데는 이제 가까이 있는 부분을
아주 얇은 붓터치로 톡톡톡 치면서 표현을 해서 그림을 완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원경과 중경과 근경을 크게 잡아줬고 어느 정도 건조한 상태에서 또 중경의 색으로 약간씩의 색깔들을 붓을 비벼가면서 칠했어요. 그리고 이런 근경 부분들의 색깔들은 초벌칠을 한 위에 역시 큰 붓으로 툭툭툭 칠하면서 이게 디테일한 것들을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나무가지라든가 빛을 받으면 밝은 잎사귀들 그런 것들을 톡톡 쳐주셔서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저 멀리 원경에 있는 것은 단지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 있는 거나 반짝이는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잡아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 집도 기본적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그래서 밝은 톤을 딱 찍어줬죠. 그런 어떤 성의 그런 성의가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원경이라고 그냥 밀어버리면은 원경이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거기에 한 번 더 잡아줌으로 해서 눈을 더 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한 어떤 화면에서의 그 감각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느낌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뭐 앞에서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다 설명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뭔가 이 그룹이라는 거 처음에 이렇게 쫙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하늘색이 있고 구름 같은 거는 뭐 이건 뭐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길이 있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처음에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그리고 길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다. 이 코로가 그렸던 그 스케치에는 이것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처음에 초벌칠을 쭉 해줬고 자, 이 부분에도 보면은 초벌칠해서 기름을 묽게 해서 큰 붓으로 푹푹 빠르게 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요 뒤에 회색 톤을 보면 처음에 바탕색을 이런 회색으로 칠해주고 그 위에 덧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화를 그릴 때 보통 이런 바탕색을 칠하고 그리는데 이걸 칠하지 않으면 캔버스가 흰색이니까 이렇게 쭉 그리면 이런 부분이 흰색으로 남았겠죠. 근데 이제 회색 톤을 그린 이유는 우리가 파스텔을 그릴 때 파스텔지를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색지를 선택을 해서 그리게 되죠. 그거와 똑같은 이유로 처음에 바탕칠을 이렇게 칠해놓고 그리면 바탕칠을 해줌으로 해서 캔버스 위에 이제 유화 물감으로 코팅이 되니까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경우에 물감이 더 부드럽게 빠르게 잘 나가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탕칠을 칠하고 그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안 칠하고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바탕칠을 칠했느냐 안 칠했느냐에 따라서 그림값이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초벌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벌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초벌을 그려준 위에 그런 뭐 중경의 집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좀 더 작은 붓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요 근경에서도 좀 더 나무 가지의 느낌도 대충 해줬을 겁니다. 자세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연두 기운 같은 것도 약하게, 길 같은 것도 약하게, 그리고 사람의 구조, 이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구름마 같은 경우도 좀 더 어느 정도 대략 그려놨겠죠.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이런 데도 툭툭툭 뭔가 존재가 있다라는 느낌으로만 잡아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건조가 됐을 때 초벌, 중벌, 그 다음에 마무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나무가지도 그려주고
이런 구루마, 바퀴, 나무가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색깔을 다 해주고, 이런데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그려주고, 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 그렇게 그렸구나라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도 아주 훌륭한 어떤 표현의 감상법이 이제 더 높아진 거지만 거기에 좀 더, 야, 난 기왕이면은 이런 데는 좀 더 뭔가 색깔을 좀 더 다른 색을 이렇게 뭐 잡아줄 수도 있겠다. 어? 이런 길 같은 경우도 야, 이런 데는 왜 나무가지가 없어? 이런 데서도 좀 더 해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가 그리는 나무 가지를 보면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자연스럽고 강약이 있고, 예,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은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되겠죠. 자, 이런 데서도 언덕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도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좀 더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도 좀 더 밝은 흰색을 툭툭 찍어준다면, 더 원색적으로 한 번 더 찍어준다면, 뭐 이런 데서도 좀 더 선명도를 잡아서 하이라이트를 좀 더 잡아준다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나무들. 자, 여기서도 뭐 집을 하나 더 해주고 저 뒤에 아스라한 거에서도 색깔을 더 하나 잡아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뭐 그런 식의 자기만의 새로운 안목을 보여준다면, 자, 나무가지도 여기 투둑 잡아줬는데 여기서도 나무라는 것이 기본 속성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면서 가지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또 여기서도 가지가 크게 벌어지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또 잔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좀 더 힘있게 더 잡아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그렇게 또 그림에 도입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가 고전음악을 감상할 때도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에 쭉쭉쭉 리듬이 나오면 처음 듣는 음악인데도 따라 부르죠. 따라 부를 때 뭔가 음의 높낮이를 딱 맞춰보는데 나는 위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쭉 따라 부르고 콧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실제 그 음악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야, 이 부분에서는 음을 좀 위로 올리는 게 좋은데 얘는 또 낮췄네, 뭔가 맥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 표현을 하듯이, 예, 그림에서도 뭔가 그런 식의 창의적인 자기의 생각을 잡아준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감상의 어떤 그 동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코로는 초벌치를 파바박 쳐주고 끝냈어요. 물론 이 경우에서 이제 끝낸 이유가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서 끝낸 건데, 이제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좀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다듬어주고 갈피를 타다닥 풀어줘서 너무 어수선해 보이니까 그렇게 쓰면 훨씬 그림이 더 차분하게 보일 텐데, 하늘의 터치가 너무 거치니까 그것이 시선을 끌어서 이런 곳의 느낌이 잘 안 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줘도 될 것이고, 저 멀리 지평선의 경계도 야 너무 선명해, 그거 좀 더 풀어줬으면 좋았을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코로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산들산들하는 바람이 느껴지는, 그림에 이 사람이 그림을 딱 걸어놓으면 바람이 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림 속으로 스며 들어와서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착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그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림도 실감이 있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저거는 뭔가 좀 거리감이 안 나는데, 저거는 뭔가 좀 묘사가 이상한데, 저건 뭔가 좀 빛이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트집거리를 많이 갖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그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그리고 넘어갔구나, 그런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집을 역부로, 야, 이런데 나무가지 왜 안 그랬어 하면서 역부로 트집을 잡을 요소를 사전에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그림은 그림답게 그려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는 저 뒤에 하늘을 좀 더 정리를 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아주 드로잉적인 느낌으로 갈필로 빠르게 회화적인 느낌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초기라 보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창문 수까지 다 그려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뭔가 사사로운 어떤 트집을 잡기가 쉬워요. 뭔가 감동이 좀 들어가고, 그래, 뭐, 사실적으로 그렸다. 어쨌단 말이냐.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물론 이 원경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공기용분법을 생각을 해서 앞에 선명하지만 들어가면서 흰색을 섞어서 약간씩 회색 톤으로, 청회색 톤으로 바뀌고, 근경도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무엇이 있겠지만은 크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말줄임이 어느 정도 포함돼서 그런 그나마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코로의 작품도 쭉 보면은 이 다양한 그림 중에 특히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나의 취향, 그 사람마다 어떤 취향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 밝고 어두운 명암 차이가 큰 걸 좋아하는 사람,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열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코로의 작품을 감상을 해봤습니다.